자, 오늘 심층 인터뷰는 제가 영롱 앵커님께 마이크를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저는 클로징벨에서 이분과 함께 1시간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영롱 앵커님의 뷰로 그러면 안 돼요. 궁금한 거를 좀 여쭤봐 주시면 새로운 컨텐츠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원래 심층 인터뷰는 이제 주로 이제 제가 많이 좀 떠들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작가님께서 아니. 조용히 해라. 이분 하실 말씀이 저는 너무 많으시다. 이미 벌써 3시 반에 이분이 한번 해가지고 네. 기가 좀 빨린 상태여가지고 네. 형님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층 인터뷰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도체 관련해서 쭉 네. 한번 훑어주시겠다고 예고는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하실 말씀이 많다고 들었는데 질문을 받아도 돼요. 그냥. 어느 부분 때문에 근데 이렇게 궁금한 거 다. 아. 40분 다. 아니 저희 작가님이 애초에 이렇게 선전포 가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단단히 벼르고 오셨나 보다 싶었죠. 일단은 한국 시장은 강세장으로 진입했다. 그리고 반도체 AI 포함 반도체하고 기업 밸류업 그것이 끌고 간다. 아까 거기 우리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네.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타세요. 올라타세요. 지금 올라타라고요? 타시면 돼. 예. 그 뭐 CPI고 PPI고 나만이 안 필요 없다. 금리 인하 안 하는 게 아니니까 할 것이다. 이야.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 조정 국면입니다. 현금 30% 얘기했는데 그 저기 30%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개인 투자가 때문에 내가 30% 얘기한 거고 만약에 진짜 있는 사람들은 한 20%만 남겨놓고 팍 팔고 사시고 해야 돼. 그러니까 강세장은 뭐냐면 간 놈이 가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까 뭐 얘기했는데 그 가는 놈 가는 뭐지? 현대차, 기아 이런 거 말고도 네.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완전 뚫었고 하이닉스는 아마 15만 원 안착하면은 그게 이제 저항선이 될 거예요. 아 저항선 아니 뭐지? 아 지지선. 밑에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오픈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가온 칩스 이런 네. 거 강세가 단순히 그 오픈 AI 그 샘 올트만이 이상한 얘기하고 암 홀딩스 주가만 때문에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새로운 장이 열렸고 한미반도체 HPS, 이오테크닉스가 서로 간 주고받고 하면서 밸류션이 약간 높은데도 불구하고 가거든요. 아마 안 빠질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죄송한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저 PBR 뭐 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코스피가 어느덧 2650선 정도까지 왔고 네. 코스닥도 850. 특히나 반도체 우리가 주목하는 종목인 흡프스프 이오테크닉스,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이 하루 만에 막 상한가를 가기도 하면서 이게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거든요. 말 그대로. 네. 그런데도 지금 올라타라. 그것도 저 PBR 플러스 AI 반도체 관련주로 타라는 게 저는 매우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한국이 만약에 기업 밸류가 없었으면은 그 미국 빼고 미국 포함해서 1월 19일 이후부터 우리가 아웃퍼폼 못했을 거예요. 1월 19일 이후부터 보세요. 1월 19일이나 1월 말부터 우리가 1등이에요. 전 세계에서. 우리 한 7% 올랐어요. 나스닥보다 더 올라고 반도체 더 올랐다. 그 미국보다도. 그 뭐냐? 두 개 다 있거든요. 밸류업 프로그램, 반도체 둘 다 있는 거예요. AI하고 밸류업이 다 있는 거죠. 네. AI 그러니까 밸류업만 가지고는 기업 밸류업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작년 1월에서 2월 오를 때 한 15% 오르고 조정받았다 그랬잖아요. 3월 달에. 네. 우리는 이제 7%밖에 안 올랐거든요. 근데 반도체가 있잖아요. AI. 근데 옛날에 1년 전에는 일본은 그런 게 없었거든요. 반도체가 간 게 아니고 밸류가 간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한국은 7%밖에 안 올랐는데 거기에 반도체도 들어있고 밸류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순수하게 물론 밸류업 프로그램 올라 KB라든지 뭐 이런 거 합하면 그거는 20몇 프로 올랐지. 근데 전체적인 장에 녹아 들어간 거는 물론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리 산 건 있지만은 전체적인 장의 흐름 속에서는 여전히 PBR이 0.95배, 1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되는 건 PER이에요. PER 지금 어닝이 안 오니까 그렇죠. PER로 11배 가니까 부담스러운 건데 일본의 PBR이 올라가는 속도로 보면 우리가 빠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망스럽게 나와서 3월달에 조정이 받을 수 있는데 외국인은 경험이 있거든요. 이게 장세 계속 가는 방향이라 보기 때문에 아마 3월달에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싹 들어갈 거예요. 대장주 기업 밸류업. 그리고 이제 AI는 아까 오픈했지? 아니 암홀딩스. 암홀딩스. 워낙 93%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어저께 토인에서 64% 올라가서 PER 100배, PSR 35배인데
그 딱 기준 잡히니까 한국의 웬만한 것들도 비싸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가온칩스가 오늘 어저께 상한가가 오늘 올랐잖아요. 가온칩스가. 사실은 매출이 한 600억, 700억밖에 안 하는 회사기 때문에 네. 한 15배 PSR 줘야지 지금 1조 되는 거거든요. PSR 15배? 네네. 근데 만약에 암홀딩스가 한 25배 정도 있으면 15배 부담스럽지. 근데 발표했죠. 그 저기 뭐지? 공시했잖아요. 네. 600억짜리인가 공시했잖아요. 물론 몇 년 뒤에 하신 거죠. 일본에서 2나노 받아고 한다는 거. 그럼 이거는 매출이 1000억대로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 1000억대 곱하기 10배 하면은 PSR 10배 하면은 가온칩스 지금 현재 주가가 안 비싼 거예요. 안 비싸요? 왜 안 비싸냐? 아까 암 때문에. 암이 예전에 처음에 상장할 때 PSR 20배에서 부담스러워 느꼈다고. 근데 암이 언제 흔들릴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또 내리꽂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럼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암의 아니에요? 그 저기 CEO가 얘기했잖아요. 17번이나 AI 하면서 아주 강력한 시대에 들어갔다 하는 거고 온 디바이스 지금 뭐냐면 엔비디아가 지금 한 달 반 사이에 그 테슬라를 하나 더 만들었잖아요. 네. 예, 그 테슬라가 만들었는데 엔비디아는 그 GPU 시대고 우리 그 저기 온 디바이스가 아니고 그 클라우드 AI잖아요. 근데 온 디바이스로 가게 되면 실질적인 수혜는 누구라고? 그럼 IP 설계를 해야 되고 IP 설계 넘버 원이 누구예요? 암이잖아요. 다소 부담스럽긴 해요. 네. 아까 말한 PSR이 30배, 40배는 부담스러운 게 맞긴 하지만은 그거 예측을 지금 애널리스트가 2028년도 예측을 해야 돼요. 28년도 매출이 얼마냐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클라우드 한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암이 추세적으로 뭐 오늘 더 빠져서 20% 30% 빠지면 그건 추세가 이상한 건데 아마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한국의 가온칩스가 같은 경우는 얘네가 암이 30배 40배인데 우리 한 15배 가볼 수 있어? 라고 하는데 15배인데 원래 500억이 아니고 지금 1000억이 될 수 있어. 그럼 네. 1000억이 하면 얼마 되죠? 1000억의 10배가 지금 시가총액이고 1000억의 15배가 1조 5천억이에요. 애널리스트가 지금 1조 3천억 불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라간 게 정당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 관점에서 오픈엣지도 보는데 오픈엣지도 매출액이 350억 올해 기준으로 350억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시가총액 6,200억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20배 좀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배까지 치면 7,200억이라 했잖아요. 그럼 얼마 안 나왔죠. 한 10%나 오픈엣지가. 근데 올해 350억이 아니고 뭔가 공시를 해가지고 내년도 한 600억 정도가 되는 매출이 땡겨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는 600억 곱하기 20배 내지는 15배 되거든요. 600억 곱하기 15배 하면 그것도 오픈엣지도 한 9천억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천억인데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데 애널리스트 천천히 가는 거니까 네. 한 3만 몇천원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 흐름 속에서 같이 간다. 근데 이런 장이 계속 간다는 건 뭐냐면 그 저기 AI가 온 디바이스 AI 가면 지금 휴대폰에서 온 디바이스가 20, 30%인데 네. 내년도에 40%. 네. 26, 7년도에 한 거의 60, 70%가 간다 그러면은 60, 70%를 휴대폰 AI의 그 저기 온 디바이스. 온 디바이스라는 걸 첫 번째 누가 가져가죠? 암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어. 그 암 거를 마치 우리 그 에코 난리 쳤을 때 28년도 30년간 막 땡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얘네 거 그렇게 안 땡겨도 PER 100배면은 우리 작년 7월 달에 그 S시리즈 얼마 줬는지 아세요? PER? 말도 안 되게 줬잖아요. 150배 줬잖아요. 근데 글로벌 넘버 진짜 넘버 부동에 28년까지 땡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PER 지금 100배라는 숫자가 지금 기준으로 100배지 5년 뒤에 오케이. 100배인지 50배인지 모르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다. 뭐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인사이트와 뷰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실 거고 또 네. 동의하시는 당연하죠.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자료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 뭐냐면 반도체는 간다. 네. 그쪽으로 방향이 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네. 그에 따른 한미반도체, 흡프스프,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동진세미캠 그리고 다른 종목들 네. 하이닉스까지 저 이렇게 근데 네, 종목 얘기하기 전에 뭐 하나만 좀 여쭤보고 짧게만 싶어서. 시간이 없습니다. 예. 저는 돌다리도 들겨보고 안 건너는 성격이라 작년 말이나 아니면 1월을 봤을 때 그런 AI나 반도체 해외 뭐 엔비디아, 암 이렇게 갈 때 우리 되게 소외 많이 받는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지금도 설명 들어보면 엔비디아나 암을 사고 말지 굳이 국내 기업을 사는 게 저는 이제 저평가나 물론 수출이나 실적 턴어라운드로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진짜 밸류 프로그램이나 저평가여서 더 각광을 많이 받은 것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 시점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을 이렇게 자신 있게 사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의문이 조금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아까 암 얘기했고 엔비디아 얘기했고 또 하나 빼먹었는데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이 있어요. 거기랑 우리랑 비교를 해야 돼요. 피어니까 밸류에이션에서 우리가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걔네가 기준을 잡혀주기 때문에 그 전자에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까 뭐 저기 한미반도체가 됐던 HPSP가 됐던 이오테크닉스가 됐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비싸죠. 겉으로. 또 하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삼성하고 TSMC 다 들어가요. 그렇죠. 그 측면은 일본화보다 크게 뒤지지 않아도 된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밸류가 업되면은 이 주식 어느 순간에 24년이 아니고 25년 거 땡겨올 겁니다. 그러면 안 비싸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게 한미반도체가 첫 번째 얘기를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한미도 믿음이 없으면 HPSP고 뭐 이오테크닉까지 가지도 않아요. 사실 그래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목들 한번 보죠. 네, 종목들을 이거를 본부장님 다 할 수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중요도 순으로 그 매력도 순으로 본부장님이 골라보세요. 네. 제가요? 하이닉스. 제가 골라요. 일단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는 한미반도체. 해야죠. 네. 오케이. 하이닉스부터?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탑시다. 하이닉스. 한미반도체부터. 네. 하이닉스 한미반도체가 네. 상한가 가고 엊그저께 3% 가고 오늘 한 4% 빠지다가 1.몇% 빠졌죠. 그렇죠. 0.8% 빠졌습니다. 79,000원대 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한미반도체. 지난주 네. 금요일 날 지난주 목요일인가? 아니 지금 그저께 네. 상한가 간 거. 그것도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 팔일, 상한가. 팔일. 네, 8일에 상한가 왔고 목요일이었죠. 상한가 갔던 거.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잘 썼어요. 근데 다 아는 내용을 정리를 잘했어. 이게 하이닉스에도 연결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이닉스하고 TSMC가 AI 동맹급을 맺었다. 맞아요. 네, 그렇죠. 아니다. 라고 하면 이게 진정이 못하는 거예요. 네. 이 기사가 맞다고 보는 거죠. 지금 하이닉스가 만들고 있는 생산하는 건 HBM3고요. 그리고 곧 양산하는 것이 HBM3이고요. 네. 그 16단과 12단이니까 16단 하는 거고 HBM4는 내년도 준비해서 내후년에 양산하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 HBM4 미래에 대한 제품입니다. 이게 GPU가 있고 HBM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각각 생산하는 거잖아요. HBM은 우리가 다 하는 거고 네. GPU는 쟤네가 다 파운드리에서 우리가 GPU 주면은 D램 주면은 HBM 주면은 얘가 GPU하고 다 같이 해서 마지막 파이널 패키지까지 TSMC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 TSMC가 하이닉스가 HBM 생산할 때 하는 일부 공정 중에서 로직 공정이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거를 지네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 공정이 로직 지네들이 갖고 있는 핀팻 공정하고 삼성전자가 옛날에 했던 거 지금은 게이트 오로라운드 바뀌었지만 네. 옛날 얘네가 잘하고 있는 핀팻 공정에서 하니까 더 시너지가 있고 TSMC가 패키징 파이널 패키징 할 때 패키징 캐파가 부족하다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하이닉스가 패키징 공정의 일부를 받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최종 파이널 패키징. 이게 말이 되는 게 하이닉스가 그 미국에 무슨 공장 짓는 게 있어요. 까먹었는데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이 그 패키징 공장을 짓게 되는 게 TSMC가 있는 미국 공장하고 같은 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TSMC하고 SK하이닉스가 각각이 아니고 같이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패키지를 하이닉스가 TSMC가 하던 거 받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한미반도체가 그 TC 본도라는 거 만드는데 얘네도 패키지 장비 하거든요. 여기에 새롭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은 TSMC하고 하이닉스가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를 통해서 나가는 그 GPU 그게 엔비디아가 계속 강세가 되는 한 향후 26년까지의 이 개통이 한미반도체까지 계속 간다는 것이 너무 명명백백해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되죠? 25년 숫자나 26년까지도 예측을 하려면 땡길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24년까지 보지 말고 네. 25년, 애널리스트 26년 예측을 안 해서 그렇지 26년까지 땡겨서 밸류에이션 해도 된다. 왜? TSMC 하이닉스 잡아갖고 엔비디아 가는 거니까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하이닉스 밸류도 업되는 거죠. 아주 큰 겁니다. 매우 큰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작은 거예요. 중국도 HBM을 하려고 한다. 이거는 기사죠. 네. 중국에도 반도체 회사가 D램이 있으니까. 네. 근데 할 수 있을지는 모르죠. 얼마나 팔지? 삼성하고 하이닉스 경쟁이 이건 아닌데 하려고 하면은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우리 거 갖다가 쓰려고 하겠죠. 검증된 하이닉스 장비를 갖다 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느낌도 좋았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지금 HBM을 파는 곳이 HP, 델, 컴퓨터한테도 파는데 걔네들도 필요하니까 근데 가격을 계속 높게 받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거의 동시적으로 지난주 8일
직전에 한 3개의 기사가 동시에 나오거나 시장에 루머가 퍼지면서 애널리스트가 야 이거면 가는 거다라고 찍어준 거죠. 저도 그 기사는 보긴 했었는데 제목은 한미반도체가 되게 크게 나오긴 했는데 사실 내용 안에는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담겨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시장이 그렇게 해석을 했고 시나리오는 충분히 이건 현실 가능하겠다 싶어서 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한미반도체도 PER 40배가 넘어갔습니다. 좋다. 어느 정도 선까지 그럼 봅시다. 열어두고 계신 거예요? 애널리스트가 갖고 있는 목표 주가가 아직 안 변한 것 같은데 7만 원부터 9만 3천 원까지 한 4-5개 있었던 것 같아요. 지지적으로. 근데 거의 대부분은 7만 원 초반이고 9만 3천 원 부른 사람이 이 리포트를 작성한 친구예요. 네. 이 친구가 유일하게 처음부터 높았어요. 이 기준으로 7만 6,500원인데 지금 주가 7만 9천 원이잖아요. 7만 6,500원인데 현재 주가 7만 8,5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60배예요. 근데 아까 말했죠. 이렇게 하면 못 사. 당연히 못 사는데 왜 뚫었느냐? 25년, 6년까지 내년 가볼 수 있다는 끌어와서. 거지. 근데 26년까지는 포켓한 게 없으니까 못 가보고 그러면 25년 거를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지금 7만 6천 원이 올해 7만 컨센서스 6천 원이 아니고 아마 요거 7만 8,500원. 7만 8,500원이 올해 거 전체 영업이익의 60배? 58배를 땡겨온 건데 그거를 내년 거를 땡겨서 40배를 줘서 9만 원까지 넘게 본다는 거예요? 아니 40배 땡긴 거지.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이 예측이 애널리스트들이 다 높일 겁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애널리스트들은 후행적이거든. 한 명이 치고 나가면 결국 따라가. 그래서 여기 7만 원대 예측한 애널리스트가 갖고 있는 이익이 있을 거고 9만 3천 원이 갖고 있을 때 목표 주가 갖고 있던 애널리스트의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 높은 쪽의 애널리스트 이익에 수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 이 컨센서스, 이 25년 컨센서스를 넘버를 높은 추정치에 이렇게 스큐되게끔 한번 두 가지 시나리오를 해보면은 7만 8,500원이 PER이 30배 초반으로 내려갑니다. 그렇죠? 접근할 수 있어요. 알아들었어요.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전제가 넘버 원이요. 시가총 6조인데 일본의 어떤 회사들하고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본의 어떤 회사들, 미국의 어떤 회사 비교했을 때 이게 비싼가 봐야 돼요. 지금 30배 PER, 25년 PER 30배면은 비싸지는 않아요. 비싸지는 않아요. 싸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헷갈린다? 그러면 그 다음 장에 넘어가서 HPSP, 이오테크닉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다른 이제 해외 비슷한 업체들을 보면 예, 좀 괜찮아지겠지만 일단 한미 반도체만 놓고 보면 지금 처음 보는 숫자들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거다 보니까 사실 감이 잘 안 와요. 아 이거 그게.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안 사면 되는 거고 네. 그래도 피어그룹이랑 저거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면 사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하이닉스하고 TSMC가 동맹 맺고 엔비디아가 건재하는 이 건재한 큰 계통들을 따라가면은 얘가 PER이 비싸다고 단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그렇다고 추종하는 사람이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장이 얼리면은 그게 강세장의 가장 큰 심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혹시 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선가? 네, 요거 자연스러워. 한미반도체 요거 빙다리 형님께서 중국의 HBM 만든다고 하니 한미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몰빵칠 가능성이 있다. 아직 미국이 제재 안 하는 장비. 요것도 가능합니까? 네, 그것도 얘기 나온 거예요. 요거는 그냥 곁다리로 그냥 생각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런 밸류에이션 알겠습니다. 한미 지금 주가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이닉스? 네, 들어갑시다. 하이닉스도 지금 3년 내 최고치를 넘었죠. 15만 원. 아주 중요한 시점이에요. 네,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하이닉스. 15만 원 과연 합당한가? 오늘도 장중에 한 3%가 빠졌어. 네. 마치 어저께 엔비디아가 장중에 3% 넘게 빠지다가 거의 보합으로 끝났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하이닉스까지 오늘 흐름이 됐어요. 아주 중요한 흐름이에요.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랑 똑같이 가고 있다고. 네. 근데 봅시다. 15만 원. 뭐 오늘 좀 빠졌습니다만은 이게 109조예요. 109조. 시가총 2위. 목표 주가가 16만 8천 원부터 19만 원까지 있습니다. 누가 21만 원 부른 것 같긴 한데. 네네.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0조 8천억이에요. 낮은 게 7조 몇 천억? 만약 그게 맞다면은 여기서 팔아야 됩니다. 오케이? 네, 낮게 7만 7천억, 7조 7천억 부른 게 있어요. 네. 10조는 어떻게 되는 거냐? 1, 4분기 1조, 2, 4분기 2조, 3, 4분기 3조, 4, 4분기 4조 5천. 이런 식으로 하면 10조 넘어가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는 안 돼요. 확 올라가든지 너무 많이 올라갔다가 4, 4분기 내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내가 7조 나오면은 팔아야 돼요. 컨센서스가. 근데 그보다 높다고 보고 컨센서스 요 정도 나오면은 주가는 더 간다고 봅니다. 왜 더 가느냐? 10조 가지고는 비쌉니다.
봅시다. 10조 8천억 가지고는 올해 PER이 14배예요. 하이닉스 PER 14배. 좀 비싸 보이죠? 비싸. 한국 시장이 11배인데? 비싸 보여요. 아니 그래도 반도체니까 14배까지는 가봤어. 더 가긴 어려워? 이럴 거 아닙니까? PBR 해볼까요? PBR 요즘 좋아하니까. PBR 1.6배입니다. ROE가 12%. 어떻게 보세요? 김영동 우리 이제 형님. 어떻게 편안하세요? 1.6배 12%. 컨센서스 맞다고 가정하고. 아니 저걸로 하면 이제 약간의 야수의 심장이 좀 생길. 오케이 맞아요. 수는 있죠. 1.6배 12%고 PER 14배면은 네. 대한민국 나라에 없으면은 사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한국에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고 또 그렇죠. 하나 뭐냐면은 이게 22년도에 재작년도에 작년에 적자였고 네. 재작년도 12조 4천 됐어요. 재작년 12조 4천보다 낮잖아요. 컨센서스가. 그렇죠. 근데 밸류가 그때보다 더 높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때 12조 4천일 때 PBR이 아마 1.6배까지 안 가거나 거의 끝이었을 거야. 그럼 어닝 포캐스트가 지금 재작년보다 낮은데 부담스러워 따라가지 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That's wrong. 또 영어 하니까 또 뭐 미국에서 테러하지 않는데 무슨 영어 쓰냐고 그러는데 아니 나 미국에 사는 테러한 사람보다 영어 잘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할 만하니까 하는 거니까 들어보시고 이게 10조 8천으로 끝이면은 네. 내년도 모르겠다 그러면 내년 모르겠다 그럼 여기서 끝입니다. 나오셔도 돼요. 올해까지만 본다면 지금 15만 원 정도에 나오는 게 맞다. 내년에 10조 8 올해 내년에 9조 5천 된다는 게 아니고 내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러면은 파세요. 지금 파는 게 맞다. 파는 말이야. 기업 밸류로 가든 뭐 저기 카카오로 가든 네이버로 가든 네. 뭐 다 좋아요. 근데 이거 10조 8천억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는 오픈 테크놀로지건 가온 칩스건 그런 거 쫓아가면은 병신이에요, 병신. 이게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오픈 엣지하고 가온 칩 쫓아간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잡소리. 잡소리입니다. 그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올해가 10조 8천억이 그럴싸하면은 내년 숫자 22 이거 말고 네네. 25년 숫자는 높아집니다. 음. 제가 단언컨대 얘기하는 건 아닌데 20조 8천억이 되면은 내년에 경기 침체가 세지고 나면 이거는 한 15조 이상 갑니다. 내년에. 애널리스트가 지금 내년까지 예측 안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건데 이게 10조 8천이 아니고 15조 이상 가면은 주가는 더 가는 거고요. 아마 분명히 올해 중반쯤 10조 넘어가면 20조 부른애가 나올 거예요. 그럼 목표 주가는 요거랑 올해 거랑 내년 거 어느 중간 정도를 가지고 목표 주가 설정할 건데 아마 그 목표 주가가 최고치는 20만 원 정도일 것이고 속도는 그렇게 빨리 안 가겠죠. 그러면 갈름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넘버가 작년보다 낮다 해서 ROE가 낮잖아요. 과거보다. 네. 근데 같은 ROE하고 넘버가 낮더라도 22년하고 24년에서 25년을 넘어가는 지금 하이닉스는 위상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겠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정부가 강요해서 밸류에이션 업이 아니고 위상이 바뀐 밸류에이션 업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뭐냐? D램의 1등은 삼성전자가 아니고 하이닉스다. 네. 그리고 그거는 HBM 마켓쉐어가 50% 내려가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가 끼케야 20-30%도 못할 수도 있다는 가정을 품고 봄까지 여름까지 간다는 가정을 하면은 올해 실적 이상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업사이드는 있다. 저는 증권사가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3개월 전에 이제 뭐 2개월 전에 나왔던 SK 하이닉스에 대한 지표들이나 전망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목표 주가들을 보면 대부분 한 17만 원 선에서 수렴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도 다 땡길 거 땡기고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전망을 했을 텐데 요 2개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위 천장을 치고 올라가면서 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근데 저는 그 변화를 잘 모르겠어서. 변하는 거는 우리가 과거에 잡혀서 그래요. D램을 감산을 줄이면은 D램 가격이 확 내려간다고 우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경기가 침체가 되면은 그 선행 지표 OECD 경기 신뢰 지표는 하이닉스가 항상 그랬다는 그거잖아요. 네, 맞아요. 둘 다 일리가 있는 말인데 그게 HBM이 다 없어졌다고. HBM을 웨이퍼를 지금 100장 만들고 있는데 HBM에 50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잘 돼서 50이 아니고 70을 생산해줘야 돼. 그러면 HBM 생산할 때 D램의 캐파가 줄어요. 네. 한 40% 준다.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D램 감산을 좀 줄이더라도 D램의 가동률을 50에서 70으로 올리더라도 50이 70이 되는 게 아니고 60밖에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나 그 우려는 너무 과할 수 있다. 첫 번째 그게 과거랑 다른 거예요. 그 지금 애널리스트 많이 계시지만 후배님 계시지만 그걸 잘 몰라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경기 선행 지표인데 그래서 저는 경기를 봅니다. 우리 명확한 얘기하는데 제가 언제든지 이게 바뀔 수 있다는 거는 금리를 못 내린다 그러잖아요.
금리를 빨리 못 내린다는. 금리를 빨리 내릴 수밖에 없는 걸 밀려서 경기가 침체되면은 그럼 아까 OECD 경기 선행 지표 나발이고 문제가 돼요. 그 1, 그렇죠. 2분기 좋다가 3, 4분기, 4, 4분기 때 어닝이 잘 안 나와서 10조 7천억이 아니고 8조가 될 수 있어. 그렇죠. 그러면 큰일인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 봐야 돼. 그 금리를 못 내리는 것이 경기 침체가 안 온다는 긍정적 해석하면 하이닉스한테는 사실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거다. 거꾸로 해석하셔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지금 현 상황에서 여러 가지 매크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런 계산을 때렸다는 거지. 네. 내일 갑자기 뭐 어떤 일이 터져가지고 뭐 경기 침체네 뭐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무언가 변수, 환경이 좀 바뀐다고 하면 분명히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죠. 근데 경기 침체가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는 얘기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이 연말에 했다가 오케이. 연초에 빠졌던 건 그 감산을 빨리 종료한다. 그 두려움 때문에 연초에 빠진 거예요. 네. 그리고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어닝을 초치든 바람에 같이 더불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본부장님께서 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판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네네. 아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거대로 듣는 거죠. 시간이 3분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남은 종목들이 흡프스프,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동진세미캠, 제가 파크시스템스, 빨리 들어갈게요. 넥스트. 이 중에서 딱 매력적인 거 본부장님 기준으로 두세 개만 해주시면 딱 시간 맞을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제일 매력적이에요. 한미반도체가 제일 독보적인 원탑으로 매력적이다. 그리고 지금 HPSP하고 여기 네. 보면 HPSP하고 이오테크닉스가 올해 기준으로 PER이 31배예요. 요건 좀 낫네. 낮죠. 예. 올해 성장률이 낮죠. 그래도 비싸. 네, 올해 성장률이 낮잖아. 그러니까 HPSP나 이오테크닉스나 한미반도체나 지금은 다 올라갔고 밸류에이션이나 아니면 모멘텀 비슷비슷해요. 다만 HPSP는 올해 하반기에 확 올라오고요. 이오테크닉스는 올해 한 2분기 정도에 모멘텀이 이렇게 뚫는 게 모멘텀이 하나 잠재돼 있는 게 하나 있고 그거 다르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매력적 떨어지는 게 있어. 소재주. 소재주. 리노공업, ISC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회사가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밸류에이션 와이즈 이것도 20몇 배, 30배 가까이 되거든요. 올해 성장성이 떨어져요. 아니 흡프스프 지금 목표주가 컨센서스가 54에서 59인데 컨센서스는 54,000원이고 최고 높은 게 59,000원인데 벌써 목표주가 다 왔잖아요. 그렇죠.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넘었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뭘 보는 거냐면 내년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비싸지 않아요? 내년은 너 내려가지. 20몇 배 되지. 내년 내려면 20몇 배 되지. 내년 거까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 무슨 일이 생기? 오케이. 그럼 저같이 생각하면 안 사는 거예요. 안 사는 내년에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는지 몰라. 그러면 안 사는 거고. 만약 그래서 이오테크닉스하고 HPSP하고 한미반도체가 너무 비싸다. 네. 만약 틈새를 노리겠다 하면은 그 소재 말고 네. 소재도 좋지만 네네. 넥스틴 같은 거 오로스 테크놀로지 말씀드려볼게요. 넥스틴 이건 좀 덜 적은 거. 요거는 좀 낫네. 7,585 목표 주가 11만 원 최고 96,000원. 오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조금 올랐을 거예요. 76,000원. 밸류에이션 15, 6배. 올해 EPS 성장 이건 뭐 하냐면 웨이퍼의 패턴을 광학으로 검사하는 장비인데 네. 장점이나 단점은 뭐냐면 비교할 게 있어요. 장점. 미국의 KLA. KLA. 근데 얘네가 마켓시가 굉장히 작아. 단점이죠. 장점 뭔지 알아요? 중국에 잘 팔려요. 이게 제재가 안 들어가는 거야. 그 그래서- 메리트 있네요. 레거시 제품으로 얘네 제품 쓰여요. 아니 근데 요즘 같은 시장에서 저 정도로 좀 차이나게 저평가 받으면 좀 매력도가 저평가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이런 얘기 그렇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KLA하고 대비했을 때 마켓시가 여전히 작다. 그리고 미국한테 만약에 그거를 허용하면은 KLA가 들어가는 거 아니야 하는데 얘가 SMIC나 중국에 들어가거든요. 중국 업체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적은 잘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갈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또 하나 오로스 테크놀로지. 작은 오로스 회사. 테크놀로지. 한 3천억 오늘 좀 올랐을 거예요. 3천억대. 턴어라운드예요. 적자하다가 이제 흑자예요. 베이스가 낮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되는 좋아하는 회사는 괜찮아요. 밸류에이션은 낮죠. 정렬 계측 장비. EPS가 작년 낮으니까 6배. 매출이 60%. 만약 이렇게 내년도 하면은 아마 이게 열 몇 배나 떨어질 거예요. 이건 리스크가 있죠.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측정 계측 장비가 쇼티지예요. 그래서 오로스 테크놀로지, 넥스틴 이 검사 장비죠. 그다음에 파크 시스템 이건 원래 잘 아시는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이 솔직히 안정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종목일 수 있지요.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41분이어서 이제 끝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요 질문 아까 채팅창에도 좀 있어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2차 전지도 전기차 막 잘 나가고 캐즘 들어가기 직전에는 진짜 뭐 2030년 것도 끌어왔고 뭐 내후년 것 끌어온 것도 있고. 끌어왔죠. 근데 지금 요거 지금 반도체 AI 회사 HBM 잘 나가는 애들 말했을 때 저는 올해 거는 다 끌어다 썼다. 이제 내년을 봐야 되는데 혹은 내후년까지도 끌었으면 올라갈 수 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요거 비싸다고 생각을 주로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때 2차 전지 끌어다 쓰는 거랑 지금 요거 끌어다 쓰는 거랑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일단 밸류에이션의 급이 다르죠. 급이 에코는 다르다. 100몇 배, 150배 이런 거였고 이거 기껏해야 30배, 40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우리는 기준할 때 뭐라 했어요? 미국하고 일본의 밸류에이션 비교할 게 있었잖아요. 피어 그룹이 있었어. 근데 에코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무대포로 간 거잖아요. 그리고 아직 등쳐 있고 애기 안고 보험 팔고 이렇게 해서 이주식 사는 그런 포모 현상 안 나타났어요. 지금 아직 그런.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장현님 뭐 선동질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불안하면은 그냥 하이닉스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오케이.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나 반도체 하시고 그 다음에 기업 밸류 적당하게 하시고 현금 30%. 하지만 장은 이미 강세장으로 돌입했다. 금리 인하를 늦게 하는 건 아무 이슈가 아니다. 금리 인하를 빨리 할 수밖에 없는 급작스럽게 경기 침체가 되면 그러면 말짱 고소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희 3프로에서는 그리고 뭐 다른 경제 방송을 보셔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로직을 가지고 이 계산을 때려서 설명을 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는 우리 투자자입니다. 벌어도 내 돈, 잃어도 내 돈이에요. 그래서 꼭 말씀. 왜? 아니 말씀하세요. 저는 어떤 아저씨가 뭐 사라 그래도 전 안 샀어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 로직에 같이 맞으시면 사시면 되는 거고 우리 김장현 본부장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에 동의하셔서 지금 기준점을 세워 주셨으니까 동의하시면 또 사시면 되는 거고 동의 못 하시면 파셔서 수익 챙기시면 되는 또 겁니다. 하나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주 나오니까 이 이해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얘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보다가 나가는 길에도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제가 없으면 명민재 앵커한테 물어보라 그래갖고 어제 사회 바뀌었냐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틀리면 그 다음날 바꿉니다. 꼭 말 바뀌었다 그러는데 말은 항상 바뀝니다. 그거는 디폴트로 깔고 가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김장열 본부장님은 여기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층 인터뷰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 본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